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괴물이 되기 위해 좋은 사람, 즉 친절하고 자비롭고 윤리적인 좋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당신이 간신히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희귀한 변칙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행동에 걸쳐 보이는 패턴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도발적이고 불안한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 때때로 나쁜 일을 합니까?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평범한 개인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힘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방법을 밝히고 마지막 통찰력은 가장 비판적이며 그들 모두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심리적 실험, 역사적 사건 및 악의와 분리하는 얇은 선을 노출시키는 심리적 실험, 역사적 사건 및 철학적 반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쪽을 바라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력들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을까? 오늘 발견할 것이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루시퍼 효과는 악명 높은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을 수행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대중화한 개념입니다. 그가 공개한 것은 우리가 배치한 환경, 우리가 채택한 역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권위는 가장 선한적인 개인조차도 피해를 입은 가해자로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특별한 잔악 행위를 저지른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 즉 나치 감제 수용소의 경비원, 민족 정화를 수행한 군인, 심지어 공포가 펼쳐지면서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악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펼친 상황에서 휩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대답은 행동을 형성하는 심리적, 사회적 힘의 조합에 있습니다. 첫째, 권위의 힘이 있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스탠레 밀그람의 순종 실험은 사람들이 권위자의 지시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극도로 길이로 갈 것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척하는 배우인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도록 요청받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단순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충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상사, 지도자, 심지어 사회적 규범에 상관없이 의심하지 않고 지시를 얼마나 자주 따르나요? 권력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더 큰 선을 위해 당신의 도덕을 타협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비인간화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류의 다른 사람들을 벗겨서 그들을 서부인 또는 그보다 적은 것으로 표시하면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선전, 전쟁, 심지어 일상적인 갈등에서 시간과 시간에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그룹이 레이블이나 고정관념으로 축소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이것이 우리의 공감과 연결을 어떻게 감소시켜서 우리 대신 정신을 창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비인간화는 퍼즐의 일부일 뿐이다. 사회적 역할과 그룹 역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은 시뮬레이션된 교도소 환경에서 경비원이나 죄수로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며칠 안에 경비원들은 학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죄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복종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얼마나 빨리 잃어버리고 그들이 주어진 역할에 부합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역할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형성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세력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직장, 학교, 소셜미디어, 심지어 가족 내에서 그들을 봅니다. 이러한 힘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을 저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선을 건너는 정확한 순간, 인 티핑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종종 미묘합니다. 그것은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불의를 목격할 때 침묵을 지키기로 한 결정, 이것을 한 번만 따라야 하는 합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선택은 축적되어 미끄러운 경사면을 만들어 도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더 쉽거나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에 반하는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순간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순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힘에 대한 탄력성을 조성하는 방법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먼저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루시퍼 효과에 면역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위험입니까? 다음에 오는 것은 자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에 직면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루시퍼 효과의 진정으로 면역력이 있습니까? 불편한 대답은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부패와 도덕적 붕괴에 저항하는 성격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강한 공감, 자기인식 및 도덕적 용기와 같은 특정 특성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진실은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세력에 먹이를 줄 수 있다는 이해 모든 간질리 하나씩 간트법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큰 성과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원섬은 문화, 종교 및 철학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존은 이것을 우리의 정신의 그림자 측면으로 묘사했다. 중근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에 직면하여 그것을 의식적인 인식에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분노, 나 부러움의 급증이 너무 강해서 당신조차 놀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중에 깊이 후회한 순간의 열기 속에서 말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직장에서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자는 루시퍼 효과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은 우리의 가장 큰 방어입니다.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저항할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파고합시다. 루시퍼 효과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은 우리의 가장 큰 방어입니다.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저항할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더 깊이 파고합시다. 가장 교활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도덕적 분리라고 부르는 심리학자 알버트 반드라가 소개한 이 개념은 개인이 죄책감이나 후회를 피하기 위해 유해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나 끝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는 개인과 그들의 행동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일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려하십시오. 학생은 시험을 속임으로써 일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회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믿고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도덕적 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일부 심리학자들이 도덕적 경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경우에도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공감의 재배입니다. 공감은 비인간화에 대한 균형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잡하고 개인을 느끼고 희망, 두려움,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예술 및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유 인류를 상기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를 끼치고 루시퍼 효과를 대규모로 유지하는 더 큰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곳은 리더십과 집단적 책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곳입니다. 역사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전체 사회를 고양시키거나 부패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는 잔악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려움과 편견을 조작했습니다. 한편 마hat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진우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불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추적인 질문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도자를 따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권위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가족, 지역사회 및 직장 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정심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그 영향을 사용하거나 피해와 분열을 영속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자신의 삶에 잠시 반영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가치를 구현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이해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력들, 즉 저자, 도덕적 분리, 비인간화 및 리더십을 조사할 때 선과 악의 전투는 단순한 외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직면하는 것은 내부 투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힘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또한 친절, 용기 및 성실의 특별한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괴물을 만드는 동일한 메커니즘도 영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의의 길을 유지하도록 하는가? 루시퍼 효과의 당김이 생길 때 어떻게 강도를 키우는가? 대답은 앞서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는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는 힘을 인식하고 저항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심리학자와 영적 지도자에 의해 테스트되었습니다. 좋아, 루시퍼 효과의 당김이 생길 때 어떻게 감도를 키우는가? 대답은 앞서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는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는 힘을 인식하고 저항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심리학자, 영적 지도자 및 특별한 도전에 직면 한 평범한 개인에 의해 테스트되었습니다. 우리가 탐구할 최종 통찰력은 모두가 가장 혁신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실현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힘에 저항하려면 먼저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루시퍼 효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용기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전략을 탐구합시다. 도덕적 용기는 두려움, 반대 또는 개인적 상실에 직면할 때도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불의에 대항하여 말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침묵을 지키기가 더 쉬운 경우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용기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연습과 성찰을 통해 재배하는 것입니다. 로사 파크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사 파크와 같은 역사적 인물은 버스에서 자리를 포기하거나 민권 운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종종 부패와 잘못을 드러내는 내부 고발자를 종종 개인적인 비용으로 고려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면역이 아니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서 도덕적 용기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핵심 가치, 즉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식별하여 시작하십시오. 여기에는 정직, 동정심, 공정성 또는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시대를 반영하십시오. 이 갑과 정렬하여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타협했습니까? 실질적인 운동 중 하나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윤리적 지시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시각화하고 응답을 연습함으로써 순간이 발생할 때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필수 전략은 귀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지적이고 원칙적인 개인으로 자신을 둘러싼 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책임감과 격려감을 제공하여 적합성과 권위의 압력에 더 쉽게 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을 침식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나 환경에 직면할 때 어떻습니까? 상황인식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곳입니다. 상황인식은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한 신호와 역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환경에서 수용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그룹 규범에 주의하십시오. 배제, 부정직 또는 해를 입히는 패턴을 발견하면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행동의 역할을 고려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체계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힘이 없다고 느끼지만 작은 저항 행위조차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성실하게 행동하기로 한 사람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비윤리적인 관행에 반대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친절과 이해를 선택하는 것은 종종 사회에 스며드는 비인간화 문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의 중요한 중요성을 다루겠습니다. 예,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에 반대하는 말은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친절과 이해를 선택하는 것은 종종 사회에 스며드는 비인간화 문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의 중요한 중요성을 다루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편견을 식별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그로부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매일매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과 같은 질문을 정기적으로 묻는 습관이 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과 공감으로 대했습니까? 내가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지었을 때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반영함으로써 당신은 더 큰 의도와 성실로 행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습니까? 루시퍼 효과가 완전히 중화될 수 있습니까? 이다. 그 대답은 개인 및 사회적 요인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영웅적인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영웅적인 상상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도전에 직면하여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당신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영웅주의는 예외적인 것을 위해 예약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육성하려면 작은 영웅주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시작하십시오. 여기에는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단순히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무관심에 대한 친절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에서 현대의 변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영웅주의를 보여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동정심이 우리의 손이 닿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모두의 가장 강력한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종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인류의 심오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국가 사이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통과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한번 썼듯이 선과 악의 배틀라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뚫고 나옵니다. 이 시련은 겸손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모두 해를 입히고 치유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지만 또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모든 순간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어둠의 단기기를 저항하며 동정심과 정의의 뿌리를 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는 루시퍼 효과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선의 힘이 되는 실용적인 단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권위, 도덕적 분리, 비인간화, 그룹 역학의 영향. 우리는 인식, 도덕적 용기, 공감 및 자기 반성이 이러한 세력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탄력성이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에서 빛의 원천이 되기 위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거나 무의미한 역할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규범과 가치에 기여합니다. 친절과 공정성의 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상황,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거나 무의미한 역할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규범과 가치에 기여합니다. 친절, 공정성 및 책임의 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유해한 행동이 지속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산업가 이노스카 신들러를 통해 역사 과정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고려하십시오. 신들러는 처음에 이익의 동기를 부여했지만 홀로코스트에서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의 심지어 단일 개인이 심오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예를 따르기 위해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커뮤니티, 직장 또는 가족 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고립된 느낌을 받은 사람을 지원하며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고정관념과 가정에 도전하십시오. 이 작은 행위는 급할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조작과 도덕적 침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역사, 심리학 및 철학을 연구하십시오. 이 지식을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에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시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영화, 책 및 미디어는 종종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옳고 그름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도전하고 당신의 관점을 넓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당신은 세상에 대한 미묘하고 자비로운 이해를 쌓습니다. 압력에 직면한 탄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시다. 옳은 일에 맞서기에는 종종 사회 거부, 전문적인 결과 또는 심지어 개인 상실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력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탄력성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당신의 가치에 따라 계속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력을 키우려면 정신적, 정서적 복지를 강화하는 관행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마음 챙김, 명상, 저널링 또는 멘토 및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탄력성은 당신이 혼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번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두려움이나 압력이 우리를 더 나아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냉담함의 개념이 필수적이 되는 곳입니다. 자기 소라는 유해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일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간 경험의 일부이며 성장은 종종 우리의 결점에 직면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시 반영 자신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까? 그 실패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배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정의하게 했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은 루시퍼 효과에 의해 영속된 피해 이주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원한으로 무게를 측정하기보다는 명확성과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상호 연결성 가장 깊은 통찰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과 악의 선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통해 달린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해한 행동을 변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감과 판단보다는 치유에 대한 헌신으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동의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파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모든 선택, 당신의 행동이 분열과 피해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안돼 모으고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인간화되고 나누는 힘에 저항하고 동정심과 성실성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끝날 무렵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종 도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영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당신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저항할 것인가? 선이 어둠보다 우세한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의 전투는 먼 전장이나 추상 이론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각자에서 싸웠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도덕적 선택에 직면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선택할 힘이 있고 저항할 힘이 있으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선을 위한 힘이 될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도전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